신경을 젊게 만드는 것이 최강의 건강법이다. 신경의 길이는 무려 72km나 됩니다. 인간의 몸은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신경이 노화되면 몸속 곳곳에 전기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를 비롯해 변비와 요통, 냉증, 어지럼증, 당뇨병과 고혈압, 두통, 생리통 등 결과적으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신경은 우리 몸 전체와 모두 관련이 있으며, 신경이 막히고 노화된다는 것은 목숨까지 걸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란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나 다름없으며, 신경의 노화를 개선해 젊게 만들어야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경이 젊어지기 위해서는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자세를 바로잡아 신경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요. 신경청소법을 실시한 사람들은 곧바로 몸이 건강해지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경은 새로 만들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에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신경을 청소하고 생활 습관들을 고쳐 나간다면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와 고혈압, 암과 당뇨병 등 온갖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병원과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법입니다. 신경이 활력을 되찾는다면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던 병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놀라운 신경청소법 2가지와 매일매일 신경이 젊어지는 11가지 습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신경청소법 응용편도 다루었으니 꼭 따라해 보셨으면 합니다. 신경은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 나는 다양한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를 39만 명 이상 만났다.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들을 안고 병원을 찾아왔다.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요. 머리가 아파요. 가까운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요. 변비가 나아지지 않아요. 이처럼 다양한 질병과 마주하며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나는 하나의 해결법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의 내용이 될 신경을 젊게 만드는 건강법이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신경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신경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 건강법을 만들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료 효과였다. 몸과 관련된 고민, 마음의 고민 등이 신경을 젊게 만들자 점점 개선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경을 젊어지게 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 신경 청소를 하면 된다. 책을 읽다 보면 정말로 이것뿐이라고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법이 간단하다. 뇌 신경외과의로서 모든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응축해 만든 알짜배기 방법이며, 실제로 건강을 회복한 환자들이 그 효과를 증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건강법이다. 신경 청소를 통해 신경을 젊게 만들면 여러분도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얻을 수 있다. 오래 사는 사람과 빨리 죽는 사람은 신경이 다르다. 통증과 질병, 신경이 원인이다. 혹시 예전과는 다르게 몸이 말을 듣지 않거나 조금만 서둘러도 금세 지치지 않는가? 예전에는 거뜬하게 계단을 오르내렸지만 요즘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찾게 되지 않는가? 수분 섭취를 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간다.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진통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떤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고치고 싶어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예전과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경 노화라는 공통의 원인이 있다. 즉, 신경이 병에 걸리지 않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신경은 생명선이고 이 신경이 늙는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한다. 죽음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얼굴을 내민다. 흔히 머리는 젊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신경이 늙고 있다는 증거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신경이 노화되었기 때문이다. 신경이 늙으면 뇌에서 움직이라고 명령해도 신호가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신경을 젊게 만들면 몸 전체가 건강해져 모든 병에서 해방된다. 신경은 단 두 가지 방법으로 젊어진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 두 가지 신경청소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지도를 받은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만 하면 되느냐며 놀랄 정도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좋아서 신경청소를 실시한 사람들로부터 곧바로 머리와 몸이 개운해졌고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반응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신경을 젊게 만들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걸.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경은 젊어질 수 있다. 얼굴을 주무르면 뇌의 산소가 2배 증가한다.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며 얼굴을 자극하여 효과적으로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신경청소법으로 뇌지도상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부위인 얼굴을 자극하는 얼굴 주무르기 법을 고안했다. 얼굴 주무르기가 첫 번째 신경청소법이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산소인데 얼굴 주무르기를 실시했을 때 뇌에 얼마만큼의 산소가 공급되는지 검증한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자. 헤모글로빈은 체내의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을수록 뇌 내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량이 늘어나게 된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일본 히타치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상시에 산소와 헤모글로빈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얼굴 꼬집기 법을 실시한 후에 산소와 헤모글로빈 양은 2.33이었다. 즉, 이 방법으로 얼굴을 자극하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뇌내 산소 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산소 부족은 신경의 노화를 앞당기는 커다란 원인 중 하나이며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에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그만큼 얼굴 주무르기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얼굴을 자극하여 혈류량을 증가시키면 뇌가 활발하게 명령을 보내기 때문에 막힘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얼굴을 주무르면 시력도 회복된다. 이 실험에 도움을 주신 A씨는 실제로 얼굴 꼬집기법을 30초씩 3세트를 실시한 후 실험 전에는 부옇고 흐릿하게만 보였는데 실험 후에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가 잘 보이게 된 것은 얼굴 꼬집기법 실시로 뇌의 혈류가 좋아짐과 동시에 말초신경인 시신경의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바로 신경이 젊어졌다는 증거다. 후일담이지만 A씨는 실험 후에도 얼굴 주무르기를 꾸준히 해서 이제는 안경을 쓰지 않는 날이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얼굴 주무르기를 꾸준하게 실시하면 시신경이 젊어진다. 그 정도로 얼굴과 신경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얼굴을 주물러서 신경에 자극을 주자. 이것이 신경을 젊게 만드는데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이다. 천장을 보면 신경이 젊어진다. 얼굴 주무르기만 해도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신경 청소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면 신경이 더욱 젊어진다. 바로 턱을 당기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신경과 자세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매일 진료를 통해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신경 건강에 절대적인 효능이 있는지를 강력하게 느끼고 있다. 내 클리닉 진료실의 천장은 돔 모양으로 프레스코 화가 오노 미사오의 귀여운 천사 그림이 그려져 있다. 간접 조명을 켜면 마치 쏟아져 내리는 빛 속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듯한 그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천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렇다면 어째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천사 그림을 그렸을까? 그것은 환자들이 그곳에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곳을 찾는 대다수의 환자는 우울증과 치매와 같은 힘든 질병을 앓고 있으며 등이 굽어 있거나 땅바닥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는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발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 나는 환자에게 천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다. 심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고 보니 저기에 천사가 있네요. 이 말을 들은 환자들은 모두 천장을 올려다보며 우아하고 탄성을 지른다. 위를 쳐다보는 순간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구부정하게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연 자세가 되어 등 근육이 쭉 펴진다. 등이 굽은 자세는 신경의 노화를 앞당긴다. 자세가 나쁘면 폐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산소가 체내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휘어진 척추는 신경의 통로를 좁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산소 부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경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개를 들어 천사의 그림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구부정했던 자세가 바로 서고 등 근육이 쭉 펴지면서 신경의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의 뒤틀림을 완화시키고 몸 안에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한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신경을 젊게 만드는 신경 청소의 두 번째 방법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신경의 변형이 바로잡힘과 동시에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방법도 신경을 젊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얼굴 주무르기와 마찬가지로 뇌 내의 산소량을 측정해보면 평상시보다 무려 122% 상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얼굴 주무르기와 자세 교정이 신경이 젊어지는 두 가지 기둥이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신경을 청소하면 금세 신경이 젊어지고 모든 병으로부터 멀어진다. 다만 많은 병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젊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얼굴 주무르기와 자세 교정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잠을 자면 늙는다. 신경이 늙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노화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이유가 정말로 나이 탓일까?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입술과 피부의 경계선 주변에 물집이 생긴다. 이것은 바로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 구순포진이라는 염증이다. 구순포진은 피로가 누적되어 신경이 극도로 노화된 사람에게서만 발병한다. 구순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평소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속에 잠복해 있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억제하는 힘이 얼굴 신경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경의 노화로 인해 그 힘이 저하되면 지금까지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재발하게 된다. 이처럼 구순포진은 신경의 건강이 안 좋아졌음을 알리는 경고다. 감기나 피로에 의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자마자 구순포진이 나타나는 사람은 신경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신경은 나이가 많아야만 노화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피로에 의해서도 노화된다. 신경 노화의 범인이 연령만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빈혈이다. 혈중의 적혈구, 산소를 옮기는 헤모글로빈과 철분의 수치가 낮아지면 빈혈이 생긴다. 즉,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빈혈이 나타나는 것이다. 신경은 산소 부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늙기 시작한다.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는 사람도 신경이 빠르게 노화된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는다. 부종이 생겼다는 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던 탓에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졌다는 증거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산소가 정체되고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니 신경의 노화가 진행된다. 또한 소파에서 선잠을 자는 것도 신경을 늙게 만드는 나쁜 습관 중 하나다. 소파에서 잠을 자면 아무래도 자세가 나쁠 수밖에 없고 자세가 나쁜 상태로 잠이 들면 자는 동안 척추가 휘어져 신경이 막힌다. 그렇게 되면 뇌의 신호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미엘린이 감싸고 있는 부분까지 전기를 띠게 되면서 미엘린이 손상되어 신경이 늙는다. 스트레스나 피로, 나쁜 자세가 신경을 변형시켜 뇌의 신호를 막음으로써 신경의 노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앞머리가 길면 두통이 생긴다. 앞머리가 긴 여성도 주의하지 않으면 신경의 노화가 진행된다. 아마 앞머리의 길이와 신경이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을 것이다. 다음의 경우를 한번 참고해보자. 심각한 두통에 시달리던 한 여성 환자가 클리닉에 찾아온 적이 있다. 그녀는 그간 뇌신경외과를 비롯해 정형외과, 내과 등
다양한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며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 왔지만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두부 MRI도 촬영했지만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진찰을 하다가 나는 그녀의 오른쪽 어깨가 조금 삐뚤어져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보니 역시 척추 측만증이었다. 이 질병은 척추가 좌우로 휘거나 비틀어지는 것으로 자세가 매우 나쁜 상태를 말한다. 나쁜 자세로 인해 신경의 노화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두통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두 가지 조언을 했다. 하나는 가능한 한 척추를 곧게 펼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헤어스타일을 바꿀 것이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라니 신경과 두통이 무슨 관계죠? 이런 의문이 들겠지만 헤어스타일이 그 사람의 자세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 환자는 긴 앞머리에 가르마를 타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항상 앞머리가 오른쪽 눈을 찔렀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그녀는 무의식 중에 언제나 목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버릇이 생겼다. 약 6개월 후 헤어스타일을 바꾼 그녀가 다시 클리닉을 찾아왔다. 두통은 깔끔하게 개선되었고 진통제가 필요한 날은 거의 없다고 했다. 헤어스타일만 바꾸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두통이 개선될 줄은 몰랐다며 매우 기뻐했다. 목이 기울면 목에서 갈라지는 신경을 압박하고 두통 및 목 통증뿐만 아니라 신경이 막히는 원인이 되어 신경의 노화를 진행시킨다. 그녀의 경우에는 앞머리가 긴 데다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가르마를 탔기 때문에 목이 기우는 버릇이 생겼고 그것이 신경의 노화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신경의 노화를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나이 탓이다.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모든 원인을 나이 탓으로만 돌린다면 신경은 아무 대책 없이 점점 더 늙어만 갈 것이다. 뇌가 저절로 젊어지는 엄청난 방법. 당신은 치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뇌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 불리는 단백질 쓰레기가 쌓여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 연구그룹 조사에 의해 인지 능력의 저하와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사이의 관계성에 물음표가 붙었다. 수많은 치매 환자들에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약을 투여해왔지만 아밀로이드 베타를 줄여도 치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치매의 원인이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에 있다는 설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치매의 주된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현재는 뇌 자체가 아닌 뇌신경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뇌 내의 신경이 노화되어 미엘린이 벗겨졌기 때문에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치매가 발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설이 유력하다. 이 설을 뒷받침하는 보고가 있다. 미엘린 재생을 유도하는 약을 복용한 환자의 미엘린이 복구되자 인지 능력이 극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치매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건망증이다. 인간은 새로운 기억을 뇌의 해마라는 곳에 두고 오래된 기억은 대뇌피질이라는 곳에 보존한다. 그런데 신경이 노화되어 미엘린이 탈락하면 전기 신호가 누출되고 원래 해마에 전달되어야 할 새로운 기억이 누출되어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예전 일은 잘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만다. 건망증을 없애고 뇌를 젊게 만들어 치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뇌 속의 신경을 둘러싼 전선 커버를 복구하고 새로운 미엘린으로 감싸야 한다. 신경이 젊은 사람이 되는 두 가지 포인트. 신경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막힘, 누출, 과한 흐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태에 의해 발생한다. 사용하지 않는 신경이 게으름을 피워 회로가 녹슨 상태와 신경을 통해 전달되어야 할 것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다시 말하면 게으름을 피운 신경을 똑바로 일으키고 전해야 할 것을 제대로 전달하면 신경은 저절로 젊어진다. 사용하지 않아 녹슨 신경회로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전기 신호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자세가 좋지 않고 혈액순환이 나쁘면 신경의 흐름이 막히고 전달해야 할 것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미엘린이 노화되어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전을 일으키는 사태로 연결된다. 또한 자세가 나쁘면 신경의 막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경을 압박하거나 끌어당겨 지나치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과하게 흐르게 된다. 즉, 신경을 젊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을 줄 것,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 것, 자세를 바로잡을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게다가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자극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만 해결해도 신경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신경청소법 실천편. 얼굴 주무르기, 자세교정이란 신경을 젊게 만들려면 신경의 통로를 제대로 확보하여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내가 주목한 것이 얼굴과 자세다. 얼굴에는 감각신경뿐 아니라 여러 운동신경이 지난다. 그러므로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얼굴을 주물러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얼굴 주무르기의 기본인 얼굴 꼬집기 신경청소법으로 자극을 주면 신경을 젊게 만드는데 필요한 뇌내의 산소량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뇌 활동의 변화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평소에는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던 뇌 영상이 얼굴 꼬집기법을 실시하자마자 붉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턱을 당기기만 해도 머리가 개운해진다. 얼굴을 주물러 신경을 자극했다면 이번에는 신경의 통로를 확보할 차례다. 특히 많은 신경이 오가는 척추와 목의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척추는 24개의 작은 뼈로 연결되어 있다. 그 중심에는 척추관이라는 신경의 통로가 있는데 뇌로부터 신체 구석구석까지 뻗어간다. 척추는 몸을 지탱하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동시에 발전소의 전기를 각 가정에 보내는 송전선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경의 통로인 척추가 나쁜 자세로 인해 변형되면 신경도 뒤틀리게 된다. 내장 기관을 통하는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내장 기관의 움직임이 나빠져서 기능장애가 발생하고 근육을 통하는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마비나 경련 그리고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척추가 휘면 혈액순환까지 악화된다. 결정적으로 자세가 나쁘면 폐가 압박을 받아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뇌와 장기는 산소 결핍 상태에 빠진다. 산소 부족은 미엘린의 재생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새우등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의 노화도 점점 더 심해지게 된다. 반대로 말해서 자세를 바로잡고 척추를 곧게 펴면 전기 신호가 원활하게 흐르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폐가 압박을 받지 않아서 신경의 막힘과 산소 부족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자세만 바로잡아도 뇌내의 혈류량이 상승하고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산소 부족은 신경을 노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신경의 통로를 확보하고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는 자세교정 신경청소법은 신경을 젊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다. 매일매일 신경이 젊어지는 11가지 습관. 아침에 30초 잇몸 마사지하기. 양치질에서부터 신경이 젊어지는 생활을 시작해보자. 인간의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안은 3차 신경이라는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매우 민감하다. 특히 잇몸에는 40개 이상의 혈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부분이 코 옆 움푹 팬 곳에 있는 혈이다. 천영양이라 불리는 이 혈을 누르면 뇌의 혈류가 광범위하게 증가해 고산소 상태가 된다는 것은 뇌기능 계측기에 의해 밝혀졌다. 중지로 콧방울 옆을 자극하는 것은 천영양 혈을 입안이 아닌 피부 위에서 자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저 멍하니 양치만 하고 있기에는 아깝지 않은가?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칫솔을 사용해 잇몸을 가볍게 닦는 것이다. 치아뿐만 아니라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마사지하여 감각신경을 자극하는 것이다. 평소처럼 양치질을 할 때에도 칫솔 끝이 자연히 잇몸을 자극하여 마사지 효과가 있지만 신경을 젊게 만들고자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잇몸을 자극해야 한다. 평소처럼 양치질을 한 후 칫솔을 사용해 잇몸을 마사지해보자. 물론 잇몸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칫솔로 너무 세게 문지르면 출혈이 생기거나 구내염이 생길 수 있다.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 치아 뿌리 근처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된다.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자극하면 신경은 젊어진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천하길 바란다. 잇몸에 칫솔을 가볍게 대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칫솔을 움직인다. 윗 잇몸의 좌우 가운데를 한 곳당 5초씩 마사지한다. 아랫 잇몸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최대한 가볍고 부드럽게 자극하자. 한 곳당 10초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하자.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어 문지르면 잇몸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세 곳 집중 샤워하기. 두 번째 습관은 목욕이다. 당신은 하루 중 어떤 시간에 목욕을 하는가? 아마도 아침과 낮보다는 저녁에 목욕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무래도 저녁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기분 좋게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에 지쳐 목욕할 기력과 체력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침 샤워를 추천한다. 신경을 젊게 하는 포인트는 강한 수압으로 신경이 집중된 부위 세 곳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각 부위를 20초씩 자극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피부에 감각신경이 단련된다. 따뜻하다, 기분 좋다 같은 감각이 일깨워져 뇌에 전달되면 좋다. 샤워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세 곳이 과연 어디일까? 첫 번째는 얼굴이다. 감각령의 절반은 얼굴이 차지한다. 눈이나 입 등의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뺨이나 관자놀이 등 신경이 통하는 부위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약 20초 동안 얼굴 전체에 샤워기를 대고 자극한다. 다만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압을 약하게 조절한 후 실시한다. 나머지 두 군데는 손과 발이다. 좌우 10초씩 자극한다. 손과 발은 얼굴과 비교했을 때 피부가 비교적 두꺼워 자극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한 사람도 안심하고 실시할 수 있다. 손은 감각령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극하면 감각신경이 크게 단련된다. 손바닥뿐만 아니라 손등도 정성껏 자극한다. 또한 발을 자극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앉아서 실시한다. 발은 신발에 압박되어 있는 시간이 긴 만큼 더욱 확실하게 자극하여 감각신경을 되살려야 한다. 안정된 자세에서 발바닥, 특히 한가운데를 중점으로 자극한다.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신경을 활성화시키자. 단 43도 이상이 되면 심장의 부담이 커지므로 계절에 따라 40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하다. 뜨거운 욕조에 들어갈 때는 시간은 짧게 어깨까지 담그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 몸을 푹 담그고 싶다면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자. 입욕 후에는 수건으로 문지르듯 닦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듯 닦으면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 동시에 감각신경에도 적당한 자극을 줄 수 있다. 귀이개로 귓구멍 자극하기. 목욕 후에는 젖은 상태의 귓속을 귀이개나 면봉으로 닦는다. 아시아인들에게는 흔한 습관이지만 사실 스스로 자신의 귀를 청소하는 습관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귀지를 빼기 때문에 스스로 귀 청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도 많다. 애당초 귀이개를 판매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 사실 귀는 자연스럽게 귀지가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귓구멍의 피부에는 귀지를 밀어내는 힘이 있다. 그렇다면 귀를 청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어째서 귀이개를 사용하는 것일까? 단순하다. 귀 청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기분 좋음도 신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평균적인 귓구멍의 크기는 7mm 정도로 작지만 사실 귓구멍 앞쪽에는 3차 신경, 뒤쪽에는 설인신경이라는 서로 다른 신경이 지나고 있다. 한 부위에 두 개의 신경이 있다는 것은 자극에 그만큼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귀이개로 적당한 자극을 가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바꿔 말해 귀이개를 사용하면 두 개의 신경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 면봉으로 아무렇게나 닦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신경을 의식해서 귀를 청소하면
신경을 단련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귀 청소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귓구멍 안의 피부는 매우 얇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외이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매일 귀이개를 사용하고 싶다면 양쪽 귀 각각 10초 정도면 충분하다. 앞쪽을 5초, 뒤쪽을 5초씩 자극한다. 이때 귀이개를 귓구멍 입구에서 약 1cm 정도만 넣어야 한다. 너무 깊게 넣으면 오히려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장실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 되기. 신경을 젊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쭈그리고 앉아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조금 더 낫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은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가 되기 때문에 배변하기 쉽다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편안한 서양식 화장실에 익숙해진 이상 다시 재래식 화장실로 리모델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서양식 화장실에서 재래식 화장실처럼 상쾌하게 배변할 수 있는 동시에 신경도 젊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바로 배변할 때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하는 방법이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몸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취하면 된다. 포인트는 두 발을 바닥에 붙이는 것이다. 이때 무릎 위에 팔꿈치를 붙이면 바로 생각하는 사람 자세가 된다. 이 포즈를 취하면 장에 압력이 가해져 대변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다만 이 포즈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면 복부 내에 압력이 가해져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0초간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했다면 허리를 펴고 5초 동안 충분히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다시 10초 동안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한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 허리를 펴면 장관막이 넓어져 이곳을 지나는 신경의 흐름이 좋아진다. 그 결과 대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시원하게 배설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에 힘을 줄 때는 절대로 숨을 참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숨을 참는 편이 배변하기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숨을 참고 힘을 주면 항문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 항문 질환에 걸리거나 뇌혈관이 터져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특히 고령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배변 시에는 숨을 참지 말고 숨을 내뱉으며 배에 힘을 주도록 한다. 앞서 화장실의 서구화를 걱정했지만 서양식으로 바뀌어 다행인 부분도 있다. 그중 하나가 비데의 등장이다. 휴지로 닦는 것보다 위생적이며 항문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수압으로 항문을 자극하면 변이가 재촉되므로 변비인 사람들에게 특히 추천한다. 또한 신경을 자극한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사용하길 바란다. 다만 지나치게 강한 수압은 점막에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과하게 사용하지 말자. 변비에 걸리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영양을 흡수하기 어려워지며 복부 내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장에도 부담을 준다. 그래서 변비인 사람은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며 뇌졸중에 걸리기도 쉽다. 물론 혈류도 나빠지기 때문에 신경에도 좋지 않다. 상쾌한 배변을 위해서 그리고 신경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10초간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해보길 바란다. 집의 통로를 정리하기. 집의 통로를 정리하면 신경의 흐름도 부드러워진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 이전까지 평범하게 해오던 집안일도 힘에 부친다. 그중 하나가 청소다. 환자 중에도 청소기를 돌리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라며 한숨 짓는 사람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환자에게 올바른 청소기 사용법을 알려준다. 잘못된 사용법으로 청소기를 돌리기 때문에 허리에 지나치게 부담이 가해지고 그러다 신경을 다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흔히 하고 있는 잘못된 청소기 사용법은 다음 두 가지다. 멀리까지 손을 뻗어 청소기 노즐을 움직인다. 서둘러 청소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한 번에 먼 거리까지 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자세도 구부정해질 뿐더러 노즐 흡입구가 바닥에서 떨어져 먼지를 잘 빨아들이지도 못한다. 한 번에 청소기 노즐을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거리는 신장 160cm일 경우 80cm, 150cm일 경우 75cm다. 청소기를 조작하는 사람 키의 절반 정도 되는 거리가 자세를 구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허리 신경에 부담이 가지 않아 적당하다. 힘을 주어 바닥을 싹싹 문지른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먼지를 빨아들이려고 구부정한 자세로 힘을 줘가며 청소기로 바닥을 싹싹 문지르지 않는가. 이 방법 역시 피로만 쌓일 뿐 정작 먼지는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한다. 바닥에 노즐을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흡인력이 떨어진다. 청소기 노즐은 바닥에 가볍게 두고 천천히 움직여야 훨씬 더 먼지를 잘 빨아들인다. 위에 잘못된 두 가지 청소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부정한 자세로 청소기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 자세는 허리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폐가 수축되기 때문에 몸 안에 산소를 부족하게 만든다. 산소 부족은 신경을 막히게 하는 커다란 원인이다. 신경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세다. 최근 뉴스에서 쓰레기집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거나 의욕 저하 등의 이유로 쓰레기 배출과 청소를 하지 못해 쓰레기 집이 된 경우가 대다수다. 의욕 저하와 신경의 노화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경의 노화가 쓰레기집을 낳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부상의 위험도 높아진다. 물론 신경이 더욱 빨리 노화된다는 의미에서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쌓여있는 쓰레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 신경을 자극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정리정돈하는 것이 힘에 부치기도 하고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조차 귀찮아져 잘하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집의 통기성이 나빠진다는 것은 신경의 통로를 악화시키는 것과 같으니 주의해야 한다. 직접 청소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거나 청소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집안의 통풍을 좋게 하면 이동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신경의 흐름도 반드시 좋아진다. 세탁과 요리를 발뒤꿈치로 서서 하기. 부엌에 서서 설거지나 요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자세가 비뚤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싱크대가 낮으면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허리에 큰 부담을 준다. 또한 칼을 사용할 때도 무의식 중에 어깨가 굽어 새우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세로 많은 양의 양배추를 채 썰기라도 한다면 쉽게 피로해지거나 통증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부엌일은 허리가 아프기 마련이라며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있던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가능한 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세가 나빠지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을 집안일 할 때 적용하면 나쁜 자세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도 젊어진다. 그 방법은 바로 발뒤꿈치로 서기다. 부엌에서 일을 할 때 그냥 서 있지 말고 발가락이 있는 발끝을 올리고 발뒤꿈치로 서보자. 발뒤꿈치로 서면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고 척추가 곧게 펴진다. 이때 몸을 굽히더라도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로 몸을 굽히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적게 가는 좋은 자세가 된다. 까치발로 서면 정강이 근육을 늘릴 수는 있지만 종아리 근육은 수축된 채로 있다. 종아리는 하반신에 쌓인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제2의 심장이라 불린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면 건강에 좋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곳을 지나는 중요한 신경이 녹슬게 된다. 발뒤꿈치로 서면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고 평소에 잘 느리지 못했던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도 자극할 수 있다. 발뒤꿈치로 서기는 빨래를 할 때도 시도할 수 있다. 빨래를 널 때 발끝을 위로 올린 채 발뒤꿈치로 걷는 것도 좋으며 벽돌 등을 발끝으로만 밟은 채 빨래를 널어도 좋다. 다만 몸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쇼핑하며 오감 일깨우기.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쇼핑할 돈을 은행에서 찾을 때, 매장을 돌아볼 때, 구입한 물품을 계산할 때 모두 신경이 젊어질 수 있다. 우선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혹시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이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자세다. 새우등이 되어 얼굴을 내미는 듯한 자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신경건강이나 안전성 면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한 곳만 응시하기 때문에 바로 눈앞의 좁은 공간밖에 보지 못한다. 한 곳만 응시하며 돌진하는 운전은 오감 중에서 시각만 사용한다.
게다가 극단적으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 이왕 자전거를 탄다면 피부로 바람을 느끼고 새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의 나무와 꽃을 바라보며 달리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자전거에 탈 때는 허리를 반드시 펴고 주변의 다양한 환경에 안테나를 세워보자. 그렇게 감각신경을 풀가동시켜야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아이들도 대응할 수 있고 충돌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동시에 수많은 자극을 느끼면 감각신경도 활발해진다. 쇼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는 가능하다면 창구가 아닌 ATM 기계를 사용하길 바란다. 기계 조작은 뇌와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므로 ATM 기계가 아닌 창구를 이용하면 신경이 좋아질 기회를 놓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트에 도착했다면 자극하면서 매장을 돌아보아라. 과일 코너에는 선명한 색감의 과일과 채소들이 진열되어 있다. 여기서 5개의 색을 찾아보자. 시식 코너가 있다면 부담 없이 먹어보자. 먹는 것은 오감을 최대한 사용하는 행위다. 우선 시식 음식을 눈으로 보고 향을 즐기고 입에 넣어 씹으며 혀로 느끼고 씹었을 때 소리를 귀로 즐긴다. 그리고 천천히 맛을 본다. 이것만으로도 오감을 확실히 자극할 수 있다. 울퉁불퉁한 곳에서 산책하기. 운동으로 온몸의 근육을 자극하고 신경을 단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기 어려워진다.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산책이나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다칠 위험도 적다. 복잡한 장비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또 걸어다니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감을 자극하며 주변 풍경을 천천히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바른 자세로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시면서 걸으면 신경은 반드시 좋아진다. 특히 신경을 단련하려 한다면 해안의 모래사장이나 강변의 비포장 도로는 매우 이상적인 산책 코스다. 발바닥 전체로 울퉁불퉁한 자갈이나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의 촉감을 느끼면서 걸으면 신경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발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지면이 불안정한 곳을 코스로 넣어 산책을 해보자. 다만 지나치게 지면이 불안정하면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리와 허리가 약한 사람은 아스팔트길 같은 걷기 쉬운 평평한 코스를 걷도록 한다. 고령자의 경우 걸을 때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스치듯이 걷는 경향이 있어 보폭을 넓히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보폭을 넓히기 어렵다면 리듬에 맞춰서 걷는 것만 해도 좋다. 부담 없이 산책을 즐기는 습관을 몸에 익혀보자. 적당히 독서하기. 독서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취미생활 중 하나이지만 때로는 읽기 힘들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읽는 것 자체가 귀찮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괴로운 상태일 때 그렇다. 독서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진 경험을 여러 차례 해봤을 것이다. 무아지경이 되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독서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 신경을 노화시키는 원인이다. 쉬지 않고 계속 읽는 행위는 과잉된 정보가 끊임없이 신경에 흐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신경의 전기가 과하게 흐르면 눈도 뇌도 피곤해진다. 그렇게 되면 눈에 신경에 막힘이 생긴다. 또한 어깨와 목 등의 근육이 굳으면 젖산 등의 피로물질이 쌓여 신경의 흐름이 더욱 나빠진다. 특히 무릎 위에 책을 놓고 읽거나 침대나 소파에 엎드린 자세로 독서에 열중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무릎에 올린 책을 읽기 위해서 목을 아래로 굽혀야 하고 엎드려서 하는 독서는 허리가 휘면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힘이 들어가 허리와 척추에 큰 부담을 준다. 그야말로 신경의 막힘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동작이다. 그렇다면 신경이 젊어지는 독서법이란 무엇일까? 바로 30분간 집중적으로 책을 읽었다면 책을 덮고 1분간 공상 타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선 시신경의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 같은 자세를 계속 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목과 어깨 근육에 대한 부담도 훨씬 덜해진다.
눈과 근육이 편안해지면 그만큼 신경도 재충전된다. 입에 넣기 직전에 심호흡하기. 식사 습관을 통해 신경을 젊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식사는 단순히 신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니다. 식사만큼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경을 단련하는 습관도 없다. 우리는 혀뿐만 아니라 담음새, 향, 소리로도 맛을 본다. 예를 들어 매실장아찌를 보면 침샘이 고이는 것도,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 고기 소리에 식욕이 당기는 것도, 케이크의 달콤한 향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번지는 것도 먹는 행위가 시각과 청각, 후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또한 입안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먹는 행위는 입안의 신경을 총동원한다. 턱을 움직여서 씹고 혀를 움직여서 입안에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것도 입안의 운동신경을 최대한 활동시킨다. 그리고 미각 정보를 비롯해 감각신경을 자극한다. 빨리 먹는 습관은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신경을 젊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권장하지 않는 습관이다. 신경을 젊게 만들고 싶다면 요리가 눈앞에 나왔을 때 우선 눈으로 천천히 맛을 보자. 어떻게 담겨 있는가, 어떤 식재료를 사용했는가, 이러한 정보들을 확실하게 눈으로 담아 신경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요리에 사용된 3가지 색을 찾아내려고 의식해보자. 그러면 뇌와 신경이 함께 자극되어 요리도 훨씬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이후에 요리를 입으로 넣기 직전에 자세를 바로잡고 심호흡을 하자. 충분한 산소와 함께 요리의 향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만끽해라. 잘 때는 세계의 산 만들기. 마지막 습관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수면에 관한 것이다. 흔히 인생의 3분의 1은 잠으로 보낸다고 할 만큼 수면은 아주 중요하다. 사실 수면의 질은 잠잘 때의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질 좋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 의식해야 할 것은 3개의 산을 만들어서 자는 것이다. 3개의 산이 무엇일까? 누웠을 때 무릎, 허리, 목 부분에 산 모양으로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나 등 그리고 어깨 통증이 있다면 좋지 않은 자세로 잠을 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들면 허벅지 뒤쪽 근육이 굳기 때문에 다리를 쭉 펴고 자기 힘들다. 그럴 때는 방석을 접어 무릎 아래에 넣으면 신경의 통로가 좋아져 편하게 잠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 밑에 목욕 타월을 동그랗게 말아서 넣으면 좋다. 또 너무 높은 베개는 신경 노화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턱을 당긴 상태로 자게 되고 그렇게 되면 뒷목에 신경이 당겨져 막히게 된다. 낮은 베개를 베고 목이 곧게 펴진 상태로 자면 신경에도 좋고 깊게 잘 수 있다. 이상의 방법들을 실행해보면 정확히 무릎과 허리 그리고 목 부분에 3개의 산이 만들어진다. 자연스러운 자세로 잠들 수 있도록 몸을 지탱해주는 이 3개의 산이야말로 신경의 통로를 좋게 하여 숙면을 취하는 요령이다. 숙면은 신경의 아군이므로 3개의 산은 숙면의 아군인 동시에 신경의 아군이다. 이렇게 3개의 산을 만들고 자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으며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신경의 흐름이 좋아진다. 마음과 신경의 효과적인 웃는 생활. 신경을 젊게 만들어 건강한 마음을 되찾게 하는 엄청난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그 방법은 바로 웃기다. 어째서 웃음이 신경에 효과적일까? 한 설문에 따르면 소리를 내어 자주 웃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남성은 약 40%, 여성은 약 60%였다고 한다. 확실히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웃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 웃음의 뜻밖의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도쿄대학과 지바대학의 연구팀이 역학의 국제전문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웃는 고령자에 비해 평소에 잘 웃지 않는 고령자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1.6배, 심장질환은 1.2배 높다고 한다. 또한 웃음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암세포를 없애는 면역세포는 웃으면 활성화되기 때문에 웃음은 암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사실 단순히 말하면 웃음은 신경 청소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재밌다고 생각하며 웃는 순간 그 자극은 신경의 막힘을 날려버린다. 그만큼 웃음의 힘은 절대적이며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단번에 좋게 만들기 때문에 탈락하기 시작한 미엘린도 녹슬어버린 신경도 젊게 만든다. 게다가 웃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의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을 흐르게 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 웃을 때 기분이 풀리는 것도 웃음이 신경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웃지도 않고 시무룩하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한번 웃겨보길 바란다. 당신이 웃음을 주면 그 사람은 신경이 젊어질 뿐만 아니라 잠시나마 행복한 기분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웃는 표정만 지어도 효과가 있다. 웃는 얼굴을 만들어 평소에 입꼬리를 의식하기만 해도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흘러 신경의 막힘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신경 청소법 응용편. 얼굴 문지르기.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하는 림프 마사지처럼 얼굴 문지르기 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 얼굴 문지르기 법은 림프 마사지와 달리 신경에까지 자극을 줘야 하므로 조금 강하게 힘을 준다. 볼뿐만 아니라 입 주변과 이마도 확실하게 자극한다. 단, 눈꺼풀 위를 강하게 누르면 부교감 신경이 압박되어 현기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검지와 중지, 약지를 광대뼈 밑에 갖다 댄다. 세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근육을 움직이며 풀어준다. 30초간 실시한다. 세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세 손가락을 눈꼬리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세 손가락을 입꼬리 옆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꼬집고 문지르기. 꼬집고 문지르기 법은 얼굴 꼬집기 법과 얼굴 문지르기 법을 합친 신경 청소법이다. 꼬집고 문지르기 법의 포인트는 양손을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것인데 무의식 중에 꼬집어야 할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있거나 양손을 멈추게 되기도 하는 등 생각보다 어렵다. 이처럼 양손을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을 통해 뇌를 혼란시켜 기본 신경 청소법 이상으로 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경 회로에 신선한 자극을 주어 기능을 더욱 높여주므로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처음에 잘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시도해보자. 도전 정신 또한 뇌와 신경을 활성화시켜주므로 계속 시도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 오른손으로 얼굴 꼬집기 법을, 왼손으로 얼굴 문지르기 법을 30초간 실시한다. 손을 바꿔 왼손으로 얼굴 꼬집기 법을, 오른손으로 얼굴 문지르기 법을 30초간 실시한다. 파피푸페포 라리루레로. 다음은 집안일을 하거나 입욕 중에도 할 수 있는 신경 청소법이다. 파피푸페포 라리루레로를 크게 발음하며 신경을 젊게 만드는 방법이다. 파피푸페포를 발음하려면 반드시 입술이 닿았다 떨어져야 한다. 입술을 가장 많이 사용해 발음해야 하는 것이 파행이다. 또한 라행은 혀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혀의 신경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이처럼 파행은 입술의 운동신경을, 라행은 혀의 운동신경을 많이 사용하므로 파행과 라행을 발음하는 것 자체로도 신경을 단련시켜 신경의 막힘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실제로 목소리를 내면서 실시하면 청각신경도 자극되므로 일석이조의 방법이다. 연극할 때 발성 연습을 하듯이 입의 움직임을 크게 하며 실시한다. 입술과 혀의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파피푸페포 라리루레로라고 소리를 낸다. 각각 3회씩 실시한다. 풍선 만들기. 파피푸페포 라리루레로 법으로 입술과 혀의 신경을 단련했다면 이번에는 표정 근육에 해당하는 신경을 단련시켜보자. 표정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굳게 되며 신경을 녹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적극적으로 표정 근육을 움직여 얼굴의 신경을 단련시키자. 이 신경 청소법을 실시하면 볼과 입술의 근육이 단련되고 신경이 자극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표정이 풍부한 사람은 마음도 젊고 신경도 젊다. 양볼에 바람을 넣어 부풀린다.
3초간 유지한 다음 공기를 천천히 내뱉는다. 3회 실시한다. 입술을 앞으로 힘껏 내민다. 3초간 유지한 다음 힘을 뺀다. 입꼬리를 양옆으로 끌어당겨 미소를 짓는다. 3초간 유지한 다음 힘을 뺀다. 3회 실시한다. 의자에서 웅크리기. 의자에서 웅크리기 법은 골절되기 쉬운 사람도 걱정 없이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의자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발에 통증이 있는 사람도 편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등이나 허리에 강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실시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체조는 원래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에 시달리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조를 신경 청소에 접목한 방법이다. 추간판 탈출증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고 그 때문에 신경의 흐름이 막혀 누전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체조로 척추를 곧게 펴거나 웅크리면 어긋났던 뼈가 본래의 위치로 돌아와 튀어나온 추간판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신경의 막힘과 누전이 해소된다. 디스크가 없는 경우에도 등과 허리를 스트레칭하면 신경의 막힘이 뚫려 흐름이 원활해지므로 꼭 한번 따라해 보길 바란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천천히 숨을 내뱉으며 무릎을 감싸 앉듯이 허리를 최대한 웅크린다. 숨을 내뱉으며 3초간 유지한다. 3회 실시한다. 손발 흔들기. 손발 흔들기 법은 손발을 흔들어 근육을 쉬게 하면서 동시에 신경에 적절한 전기를 흘려보내는 초간단 신경 청소법이다. 손발을 흔들면 관절, 근육, 힘줄의 움직임과 균형 감각을 감지하는 심부지각을 자극할 수 있어서 온몸을 마사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균형 감각을 바로잡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자세가 나쁘다는 것도 바로 알아챌 수 있다. 이 방법은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 보길 바란다. 몸을 흔들면 막혀있던 신경 통로가 좋아지는 동시에 혈액의 흐름도 개선된다. 진동에 의해 산소가 전신으로 분포되어 미엘린의 회복도 촉진되므로 신경이 젊어진다. 손발 흔들기 법을 실시할 때는 손발에 힘을 빼고 실시한다. 힘을 준 채 흔들면 근육과 힘줄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르게 서서 팔꿈치를 가볍게 구부려 양팔을 가슴 높이까지 올린 뒤 양쪽 손목에 힘을 빼고 5초간 흔든다. 이어서 한쪽 발을 지면에서 15에서 20cm 정도 들어 올린다. 이때 무릎을 가볍게 구부려 다리가 완전히 뻗지 않도록 한다. 발목에 힘을 빼고 5초간 흔든다. 3회 실시한다. 반대쪽 발도 동일한 방법으로 5초간 흔들고 3회 실시한다. 신경 청소법을 실시하면 분명 평소보다 머리가 개운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기분 또한 신경을 젊게 만든다. 우리의 신경은 틀림없이 나날이 늙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신경을 자극한다는 의식을 갖고 꾸준하게 얼굴을 마사지하고 자세를 바로잡으면 신경이 젊어지고 심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신경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되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것을 활용하여 신경을 청소해 보세요. 젊어진 신경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더욱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